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국민일보 기사고요. 네. 서울 1인 가구 월세 용산 82만원, 금천구 40만원. 네. 용산이 가장 비싸고 금천이 가장 싸네요. 네. 네. 여기 1인 가구 월세는 이제 오피스텔 기준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인 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7년도 전후에 2006년도까지 워낙 분양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욕심을 좀 부렸죠. 그래서 제일 그 사업 수지가 제일 많이 나는 대형을 집단적으로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초소형이라는 건 공급을 안 했고요. 소형도 거의 공급을 안 했고 대부분 다 중대형으로만 공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그냥 미스매치가 된 거예요. 항상 미스매치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까지만 하더라도 4인 가족 이상이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은 1인 가구, 2인 가구들을 위한 주거들이 필요했을 텐데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비싼 것이고 원래 공급이 많이 된 지역들은 월세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이고요. 금천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소형 가구, 1인 가구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카피가 가능하거든요. 경제 상품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땅값이 싼 지역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뭐 관악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제 공급이 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용산 월세가 강남구보다 비싸다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용산구보다 훨씬 더 부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할 수 있는 요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산구는 빈틈이 없었잖아요. 이제 처음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유엔사 부지 그게 처음이었었거든요. 이제 한남 뉴타운도 개발하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람들이 살만한 깔끔한 주거시설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제 가장 가구 수가 제일 많은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이 관악구일 텐데 그럼 관악구는 왜 언급이 안 되느냐? 1인 가구 가구 수가 제일 많으면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맞춘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 수준은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른 것들이 아닙니다. 공급이 제한이 돼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수요랑 공급은 같이 보셔야 된다. 이 관악구 사례를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기사고요. 네. 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붐, 서울 경기로 확산.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과연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급증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거나 중단됐던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재추진되는 것이다.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사에 이제 여러 단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재건축이 최근 한 3, 4년 정도 시장을 거의 주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 시장이 끝나고 재건축 시장이 주도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돈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재건축을 추진했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많이 돼서 지금 뭐 거래가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시장 특히 서울 시장이 급등한 것들은 재건축 때문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재건축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잖아요. 오히려 규제를 하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수요를 좀 빨리 해소하고자 재건축보다는 좀 규제가 완화돼 있고 속도도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좀 터닝 포인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어서 이게 리모델링은 15년 차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들은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은 다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가 중요한 것들이지 상품이 아주 우수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은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과거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빨리 갈 단지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기사 중에 되게 좋았던 것들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별 단지들을 도표로 정리해놨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제가
그 링크를 걸어서 스크랩 해드릴 테니까. 화면에도 잠깐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 되나요? 그 기사에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건 제가 그대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유튜브에도 아마 올려드리고 네.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어디 기사였죠? 연합뉴스입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참 공부를 열심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그렇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일단 평면이 안 이뻐요. 네. 예, 앞뒤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되게 안 이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리고 안전할까 싶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슈가 뭐냐면요. 네. 그 내력벽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평면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이쁘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내력벽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로 그냥 길이를 늘리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내력벽을 없애게 되면은 뭐 거실이었던 곳을 방으로도 만들 수 있고 화장실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한 층이면은 내력벽 없앤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큰 고강도 휠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지질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층이 아니라 더 높잖아요. 대부분 다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 내력벽을 없앴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년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내력벽 없애는 것들을 합법화해주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또 뒤집었어요.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예요. 안전 때문인가요? 그렇죠. 집값 때문인가요? 제가 그냥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안전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다 그런 집값 잡기 위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단계에서 그냥 새 아파트 정도만 들어와도 가치가 올라갈 단지들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재건축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수도 배관 네. 바꾸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주차장과 수도 배관만 바꿔줘도 아마 크게 좀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배관까지 다 어떻게 공사가 가능한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리모델링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 집이 새 걸로 바뀌고 어디까지가 남겨놓고 새 걸로 변화되는지 네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재건축이 제일 깔끔하죠. 완전 다 새 거니까. 근데 네. 이제 아무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과 다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입지의 가치, 그다음에 조금 보완되는 상품의 가치 이런 것들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옆에 똑같은 입지에 리모델링 단지랑 재건축 단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재건축 단지가 더 비쌉니다. 그것들은 감안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뭐 이렇게 사업이 많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결국 입지 가치가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은 갈 거고요. 입지 가치가 변화가 없는 지역들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서 빠숑님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보시는 곳이 있나요? 지금 빨리 가는 지역들은 다 이미 검증을 받은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포우성 구요, 구단지. 포스코에서 하는데 이미 착공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요. 여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는 다 좋네요. 100%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빨리 갈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그 개포 우성 구 말고는 아직 사업 승인 건축 심의, 네. 안전 진단 이런 단계거든요. 네, 네. 안전 진단 단계면은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기 같은 문제들은 감안하시고 들어가셔라.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는 다 좋습니다. 여기 남은 문제들. 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